자,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경제 이슈들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2035년부터 신차의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판매 의무화 및 디젤 엔진 규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회 결의안 3건이 해당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이 같은 결의안을 서명할 예정입니다. 폴라리티코는 전기차 전원 규제뿐만 아니라 대형 디젤 엔진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간 노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그 마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환경보호청 승인 아래 연방정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80%는 전기차, 나머지 20%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우도록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신차 중 무공해 차량, 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은 지난해 25.3%로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만큼 다른 11개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규제에 따라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이 해당 규제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에 따라 의회가 백악관에 송부했습니다. 의회 검토법은 행정부나 기타 연방기관이 마련한 규제에 대해 의회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규제는 연방환경보호청 승인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의회 검토법 대상입니다. 의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내연차 판매 금지 정책을 뒤집기 위한 결의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028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내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작전 반대 시위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자 뉴섬 주지사는 LA 내 군대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임기 2년 차인 2020년, 2035년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주 정부가 나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규제에 반대하던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 혁신 연합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정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 들어 소폭 뛰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해 0.1%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8일 FOMC 회의를 앞두고 5월 물가 지표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이 90일간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물가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매 업체가 관세 부과 전 쌓아둔 재고를 판매하고 있어 미국 물가가 느리게 반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트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8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할 가능성을 99.8%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프레임워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미 히토류 공급,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게시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현지 시간 9일에서 10일 런던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제네바 협상에서 이뤄진 미중 간 무역 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히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유학생을 포함해 합의된 것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제네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적용한다며 미중 관계는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로 거론한 5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약 20%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일단 55%에서 더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는요. 이 다른 관세 협상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또 최고의 반도체 기술 중국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견제를 하는 모습도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